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노도강 영끌족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노원구를 한번 알아봤고 이번에는 도봉구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부동산 소설이 한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3억이 6억이 되는 기적의 부동산 집값 올리기 스킬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의 집값이 얼마나 허수가 끼어 있는 건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런 부동산 사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더 이상 당하지 말라고 제가 소설 한 편 거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입니다. 1980세대 대단지이고 1989년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1호선 녹천역 역세권입니다. 녹천역이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생소한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역의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곳이라는, 바로 옆에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쯤에 동부간선도로는 많이 막힙니다. 전용면적 36제곱미터 16평이 기존 최고가 5억 9,900만원까지 갔었습니다. 2021년 8월달 한참 영끌족 생성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3월 15일에 3억 4,2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2억 5,700만원 하락한 거고, 하락률을 보면 마이너스 42%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또 한 달 전에는 3억 500만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거의 한 50% 하락한 반값 아파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억에서 3억이 되는데 딱 1년 6개월 걸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했듯이 국지적인 그래프만 가지고 부동산 상승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겁니다. 2월 달에 3억 500만 원에서 3월 달에는 3억 4,2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딱 요것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상승의 신호가 나타났고 한 달 만에 10%가 폭등한 지역이 서울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 실거래가입니다. 기존 최고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하 3%대에 진입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집을 사실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현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들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지금이 바로 현물,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적기입니다. 개인적인 부동산 상담 전화는 땡땡땡에 땡땡땡땡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아마 이렇게 하는 유튜브 방송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난 7년간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2016년에는 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2020년까지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갑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거의 이거 수직 상승하듯이 쭉 상승해서 5억 9,900만 원, 그러니까 6억 가까이까지 갑니다. 제가 이런 설명 드리는 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바로 노도강 스타일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2019년까지는 이렇게 완만한 상승입니다. 거래가 많지만 또 가격 변화가 심하지 않은 곳, 다른 곳보다 상승이 심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간에는 노도강보다 서울의 다른 곳들, 그리고 수도권 다른 곳들이 한참 오르던 그런 시기입니다. 노도강이 오르면 부동산이 끝물이다 라는 부동산 속설이 있습니다. 2020년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이 기울기가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도 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제 여러분 눈에도 이런 게 잘 보이시죠? 그리고 하락 패턴도 그만큼 또 가파릅니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나올 부동산 유튜버들은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뜻으로 아마 쓸 겁니다. 같은 현상에 같은 단어를 가지고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장난과 편협한 자료 몇 개 조합해서 방송하는 거에 굉장히 많이 당했고, 그게 바로 영끌족 분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목이 쉬어라 외쳐대도 또 누군가는 당할 겁니다. 그게 부동산 시장이니까 그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기왕 제가 찍소리 내는 김에 한 가지 더 찍소리 내보겠습니다. 꼭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아파트 단지 알지도 못합니다. 아무튼 이런 류의 아파트 단지 가면 공인중개사들 패턴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살아요. 여기 얼마나 살기 좋은데, 아이고 마트 가깝지, 학교 가깝지, 또 바로 옆에 산이랑 공원이랑 뭐 있어서 공기 좋지. 여기 학군이 또 좋아서 그냥 자식들이 다 대학 잘 가잖아. 일단 공인중개사들이 먼저 나도 여기에 산다면서 여러분에게 동지애를 발동시킵니다. 내가 살아봐서 잘 아니까 계약하면 잘해줄게 라는 일종의 진정제 같은 걸로 안도감을 줍니다. 서울에 마트하고 학교 안 가까운 아파트 찾는 게 더 힘듭니다. 그리고 산이랑 공원 있다고 서울에서 공기 좋으면 그게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자동차 매연 들이마시는 건 다 똑같은데 그렇게 공기 좋은 데 살고 싶으면 산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찍어야지 서울에서 아파트를 왜 찾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공부할 애들은 무인도 갖다 놔도 다 자기가 반딧불 잡아가면서 밤새 책 봅니다. 제가 중딩, 고딩 때 짝꿍들이 또 운 좋게 전교 1등 하는 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풍 가서 장기자랑 준비하느라고 듀스 노래 틀고 춤 연습할 때 걔들은 보면 옆에서 단어장 꺼내 들고 외웠습니다. 그냥 공부는 그런 애들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패턴입니다. 여기 나도 살고 우리 아들도 여기 하나 집 하나 있어. 여기 이제 재건축한다고 추진위원회 만들었잖아. 저기 옆 동네 재건축된 거 봤지? 그거 주공 8단지 그거 있잖아. 그거 내 친구 거기 34평 받았는데 지금 분양권만 15억이래잖아. 아우 얼마나 속상하냐 내가 진짜. 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여기 아파트 추진위원이야. 이거 세댁만 알고 있어. 알았지?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추진위원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립 총회 회의록 같은 거 저 같은 공격수였던 사람들은 이거 기존 자료가 많이 넘쳐납니다. 다른 데 거에다가 아파트 이름만 바꿔 달면 정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 3시간 안에 다 만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 목도장을 또 다 파놓습니다. 한 곳에서. 이 말뜻은 그냥 각자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남의 목도장은 왜 그렇게 수십 개씩 수백 개씩 파놓을까? 그리고 옆 동네 8단지처럼 입주하려면 10년 가지고도 모자릅니다. 40대에 집 사면 환갑잔치 할 때 입주하는 게 바로 그게 재건축입니다. 옆 동네 재건축돼서 떼돈 번 사람들 배 아픈 척 막 이렇게 연기하면서 이거 사면 너도 할 수 있어.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사실상 카운터 어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외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영어 회화계에서는 야나두가 있다면 이거는 뭐 재건축계의 야나두입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은근슬쩍 자기 아들이 또는 남편이 재건축 추진위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귓속말 하면서 상대에게 확신과 안심을 심어줍니다. 즉 마무리 단계입니다. 먹이를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세렝게티의 한 마리 암사자처럼 상대의 정신이 혼미해지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댁만 알긴 뭘 알고 있습니까? 내 귀에 좋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그게 막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이 그냥 그런 겁니다. 혹시나 또 의심이 많은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 너 그 동네에서 뭐 장사하냐? 저도 몇 년 전에는 복덕방 사장님들께 완전히 좋은 먹잇감이었고 즉 부동산 호구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이후에는 뭐 제 친구들 아니면 전 직장 부하 직원 등등 지인들 아파트를 또 매수해 주다 보면 이렇게 공동 중개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편 복덕방이 브리핑하는 걸 유심히 듣게 되고 좋은 거는 저도 그걸 따라서 벤치마킹 합니다. 아, 그래도 저는 이런 건 벤치마킹 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단점을 너무 많이 말해줘서 선배 공인중개사들한테 욕먹은 적은 있습니다. 아, 저처럼 중개하는 것도 손님들 입장에서는 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30대, 40대 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실제 거래 성사율도 좀 높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 분들은 저 같은 스타일이 또 잘 안 통합니다. 제가 60, 70대한테는 안 먹히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부동산 소설 하나 써보겠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특정 인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몇 년 전 오래된 아파트 매매가가 보통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동네는 몇 년째 가격이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어떤 부부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안 좋아진 주민 하나가 급매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부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이런 거 살 사람이 있는데 이거 2억이면 바로 사겠대. 아우 요즘 이거 거래 안 되잖아. 무슨 2억 5천이야. 이거 거래 안 돼. 이거 요새 당장 이사 가야 된다며. 나도 요즘 거래 안 돼 갖고 굶어 죽을 지경이야 진짜. 아우 그냥 세댁 그냥 이거 2억에 후딱 팔고 그냥 이거 아유 속 시원하게 정리해 그냥. 아유. 돈이 급한 손님은 2억에도 안 팔린다는 이야기에 겁을 먹고 이 집을 2억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 부동산 하는 부부의 아들이 삽니다. 대학생 아들. 그리고 전세를 1억 5천에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이 집 아들은 집이 한 채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딸도 또 한 채 사줍니다. 그렇게 갭 투자를 열심히 해서 집을 끌어 모읍니다. 그것도 급매만 골라서 약점이 있는 매도인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다른 동네는 집값이 오른다고 난리인데 그냥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안 오르지? 하면서 짜증이 나던 시기에 아이디어 하나가 이 부동산한테 번뜩 떠오릅니다. 온 동네방네 수다스럽기로 유명한 동대표한테 은근슬쩍 한마디 던집니다. 저희 대표 얼마 전에 여기 거래된 거 있잖아. 107동 12층 그리고 또 201동 3층인가 그거 있잖아. 그거 누가 샀는지 알아? 그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사갔대잖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또 강남 사람들이 집 보러 온다네. 예약이 지금 꽉 잡혔어. 강남 사람들이 뭐 주워 먹을 거 있다고 자꾸 여기다 갭 투자를 하는지 참 아이고. 이렇게 한마디 흘려놓으면 갑자기 매물로 나왔던 모든 부동산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서로 짠 것처럼 매물을 모두 거두는 겁니다. 이때 아들 이름으로 샀던 갭투자 매물을 3억 5천만 원에 내놓습니다. 네, 맞습니다. 2억 주고 산 바로 그 집입니다. 그리고 딸 명의로 된 집을 3억 8천만 원에 또 내놓습니다. 이렇게 두 개 정도 가격을 팍 띄워서 일단 매물을 깔아 놓으면 그 다음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서 3억 중반에서 4억까지 가격을 또 쫙 깔아 줍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옹기종기 모여갖고 가격 담합하고 실거래가 띄우기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이렇게 하면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친한 주민들을 꼬셔서 재건축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4억이 5억 되고 5억이 6억 되고 막 쭉쭉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막 몰려옵니다. 이제 외지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뭘까?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부 복덕방은 실제로 재건축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그만입니다. 이미 시세 차익이 엄청납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오히려 재건축이 안 되고 사람들이 계속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막 부동산 정책도 바꿔줍니다.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갭 투자로 줍줍 해둔 것들 조합원 분담금 덤태기 쓰기 전에 이 사람들 다 털고 나가면 됩니다. 이게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전진단 통과 못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계속 여기에다가 빨대 꽂고 부동산 중개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송파구에도 재건축 될 것처럼 바람만 실컷 잡고 진행 안 되게 하는 아주 유명한 아파트 단지가 구독자님들 중에도 아마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노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런데 복덕방 하나 차려서 쉬엄쉬엄 일이나 하지 뭐
이런 생각 하실 분들 많을 텐데 이런 자리 매물로 잘 나오지도 않고 권리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저런 부부가 엄청난 텃세로 여러분을 괴롭혀 줄 겁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을 너무 심하게 그렇게 괴롭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부부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이 돈은 많이 못 벌고 간신히 유지만 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자칫 너무 괴롭히고 돈 못 벌게 만들었다가 여러분이 못 버티고 다시 팔고 나갔는데 진짜 센 놈이 여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오히려 낭패를 보기 때문에 만만한 사람들 계속 숨만 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만하다 싶은 복덕방 절대 숨통을 끊어놓지 않습니다. 그게 복덕방의 세상입니다. 제 소설 잘 들으셨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집을 마련하시는데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연기 좋았어. 연기에 물이 올랐어 이제 그냥 아주.